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홍해발 해전에 카타르가 LNG선 운송 중단을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좀 팽팽해졌는데요. 한편으로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을 가진 보수파가 승기를 또 잡으면서 양안 갈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거기에 북한의 도발 이슈까지 정말 많은 또 리스크들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연초부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물 출회를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854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산만한 장세입니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좀 보이는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식스즈 관련주가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특징적으로는 경영권 분쟁 조짐에 급등했던 한미사이언스 오늘 2차 VR까지 보이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보핏에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인탑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보여집니다. 좀 모쪼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계좌 속 보유 종목들, 고민들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님과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즘 정말 시장 어려운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화요일에 남자 주식대장 오경식이고요. 사실 좀 많이 힘든 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오늘도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좋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는데 계속 연일 하락세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대장주도 많이 빠져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여기를 오면서 삼성전자의 과거 차트를 좀 많이 돌려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한 9.8% 정도, 거의 한 1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진 적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이 정도로 흔한 변동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3, 4% 정도 더 빠지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힘들긴 하지만 주가와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를 바닥을 기점으로 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는 만큼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는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았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모쪼록 좀 어려운 시장을 나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좀 시청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잡아가야 내가 이 주식시장 어려운데 정말 승리할 수 있을지 방법들 차근차근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오경식 전문가님과 통화로 연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빅텍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빅텍 매수가는 5,89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전무님, 이 종목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 지금 살짝 좀 빠진 상태네요. 그러네요.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매수를 했다거나 또는 이제 직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던 대략 한 10월 달쯤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수익권까지 올라왔지만 익절을 하진 않으신 것 같겠고, 사실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는 사실 이런 인버스 테마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같이 에너지주, 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처럼 또 물류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죠. 김정은 그 북한 분께서 이제 남한을 이제 적대국으로 이제 명시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빅텍의 어떤 모멘텀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사실 빅텍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면 한없이 빠졌던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 고점 대비 거의 한 7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겠고요. 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군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현재 이 주가는 굉장히 낮은 주가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거래량을 터졌던 걸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거의 한 2,5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과거에 한 2, 3년 안에 터졌던 거래량 중에서는, 거래 대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닥을 잡은 시세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240선과 48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굉장히 뚫기 힘든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주황색 선 보이시죠? 이 주황색 선인 481선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시그널이고, 그 다음으로 이 종목 이 481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비중이 아직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조금 눌린다, 뭐 한 4, 5%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동일한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신다면 6,000원, 7,000원대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까지 상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LNF요. LNF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7천 원에 10%요. 24만 7천 원에 10%요. 잠깐만. 24만 7천 원에 10%요. 네, 24만 7천 예. 원에 10%라고 10%. 말씀해 주셨고요. 예. 네, LNF 오늘 한 8% 정도 올라서 20만 5천 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요 종목 보유하고 예.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전무님. 엄청 많죠.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거 네. 28만 원 정도에 가지고 있다가 좀 버리고,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조금 버리고 다시 좀 산 거거든요. 네. 일단 예. 시청자분 아마 이 종목이 뭔지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예. 이제 양극재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뭐 최근에 뉴스는 당연히 뭐 이제 코스닥으로 간다, 그거랑 이제 예. 실적을 혹시 보셨나요? 어제 봐가지고 예. 내려갔을 때 더 떨어지면 살자고 안 샀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시다시피 요 LNF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한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2천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으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상태겠고요. 또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60% 이상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굉장히 큰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쉽게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24만 원까지는 딱 그 라인이 가장 매물대가 강한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비중이 별로 비중이 다행히도 작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만 원 지금 20만 5천 원인데 20만 원 이하로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동일한 비중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24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추가 오늘 장이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승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냐, 추가 매수라는 것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내일 조금이라도 뭐 한 3, 4% 이상 뜨게 된다면 사실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은 굳이 매수하지 않고 좀 더 끌고 나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 직전 일단은 제가 보는 가장 강한 매물대인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는 일단은 한 번은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잘 익절을 하시고 또는 잘 손절을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NF 지금 보유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매매 계획에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만 7,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예요. 15만 7,600원에 4%요. 네네. 네네. 카카오는 오늘 5만 9,6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완전 국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국민들이 다 물린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네, 뭐 어차피 뭐 평균 단가가 높으신 건 어쩔 수 없고 다행히도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낮으시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다 상장이 됐습니다. 아시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상승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15만 원대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도달하기 힘들 것 같겠고요. 1차적으로 저는 한 7만 원대까지 7만 원 구간이 어디냐? 7만 원 구간이 요 직전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오르기 전에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랐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떨어졌을 때도 요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이 7만 원대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항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비중 어차피 7만 원에 파신다고 하더라도 7만 원에 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손실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지금 사실 추가 매수할 시기가 좀 지났고 제가 봤을 때 카카오가 한 번에 7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타이밍을 놓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한 번에 7만 원대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주황색 선 보이시나요? 요 주황색 선 보이시나요? 네. 요게 지금 6만 3천 원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481선입니다. 요게 저는 되게 중요한 장기평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조정받고 5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한 지금 4%니까 한 12%까지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면 12%를 늘려라고요. 그러니까 8%를 더 사시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2배만큼 더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거의 한 8만 원대나 또는 7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단이. 그러면 그 다음 슈팅 때 제가 말씀드렸던 7만 원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충분히 이제 익절 또는 아주 약한 손절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카카오가 지금은 거의 한 3달 동안 주구장창 올랐기 때문에 아마 빠질 때는 또 거의 한 달에서 2달 동안
아주 천천히 빠질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아마 악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주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은 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5만 원 아래로 빠진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는 구간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저항대인 7만 원대가 제가 봤을 때 1차 목표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얼마든지 간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카카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까지 상세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5,000원, 그리고 비중이 좀 상당히 있으신데 30% 비중이십니다. 오늘 지금 36,700원에 종가 형성이 됐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선고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이제 초밥집을 갔는데 네. 초밥집에서 거기 있는 셰프님도 이 종목 물려 있다고 하네요. 저랑 같이 가신다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사실 이런 주식 초보 분들께서는 언제 내가 이거를 손절할 수 있을까라고 공포감이 있을 거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름이 일진 머터리얼즈였습니다. 그래서 일진 그룹이었고요. 롯데가 요거를 아주 비싸게 샀죠. 그리고 롯데가 사고 나서부터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사고 나서 거의 한 75% 이상 빠졌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동박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몇 곳이 없기도 하고요. 또 이 2차 전지 쪽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와 다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과하게 빠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금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런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 시장 상황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하락은 이제는 바닥을 찍는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지금 시청자분이 들고 계신 65,000원 사실 쉽지가 않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요 종목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는 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우리 눈앞에 많이 보여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전기차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개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10%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충분히 깔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에 관해선 또 펀더멘탈적으로 망하진 않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은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대를 봤을 때 아직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땐 대략 한 62,000원대에서 63,000원대 구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 평단보다는 조금 아래겠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비중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3,000원, 64,000원대에 괜히 요거 7만 원, 8만 원 가겠지라고 하면서 더 들고 계시지 마시고 내 평균 단가에서 한 2, 3% 정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지금은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때가 되시면 조금은 나오셔야 될 것 같다.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63,000원에서 4,000원에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진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셀트리온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17만 5천원에 20% 담으셨다고 하고요.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18만 7,50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서 네.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나스닥 간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응이 살짝 왔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핵심 종목들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대장이라고 보시지만 보통은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지를 당한 상태고 왜냐? 합병 중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봐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나스닥을 실제로 가게 된다면 나스닥 가기 전까지는 이번에 찍었던 24만 원 고점은 당연히 넘기겠는데 문제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왜냐? 나스닥에 간다는 얘기가 적어도 올해 말 또는 내년 25년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이면 언제죠? 24년 말 또는 내년인데 그렇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들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우상향을 하거나 또는 긴 횡보 구간을 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셨던 거라면 저는 익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이 판단한 있는 상황이 제가 만약에 저와 통화를 하셨다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단기인지 장기인지.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가격과 비중만 보신다면은 저는 장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일단은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라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특급 시장 대응 전략 비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될 종목 그리고 우리가 내일 장에서 공략해봐야 될 알짜배기 종목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오늘 오경수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을 조금 일찍 끝마쳐 주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더 많이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아까 살짝 귀띔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알짜배기 종목과 전략들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요. 바로 내일부터 장중 대응 전략 오경수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이 하락할 때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손에 놓거나 또는 내 종목이 떨어지든 말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다음에 오를 종목이 무엇일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다음 주도 종목을 만들어낼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그런 체크들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바구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제가 이런 장바구니 종목들을 갖고 왔는지 또 이런 종목들을 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를 오늘 간단한 이슈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나지 않은 미중 분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첫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고 있는 회색 코뿔소인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중 분쟁 얘기가 요즘 쏙 들어갔어요. 왜냐, 뭐 해운주다, 물류주다, 또 에너지주다, 또 오늘은 뭐 방산주다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지수가 하락할 때 나오는 이 인버스 테마주들, 해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약간 미중 분쟁주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만 선거가 끝나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왔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중국이 대만을 먹어야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해야지만
해외로 바다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외교적 제스처가 아주 유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의 적 아니면 내 아군,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인물이 어떻게 이 미중 분쟁을 다시 일으킬지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결코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다가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첨단 소재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히토류에 대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겠죠. 자, 보신다면 트럼프가 이번에 압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회색 코뿔소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을 때 이 동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 코앞까지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물이 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얘기는 사실 바이든 정권이 이제 미 대선이 이루기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트럼프가 또 되겠어? 하지만 될 수도 있잖아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가 되면 알겠지라면서 치우고 있던 문제였죠.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경선 압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온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거와 더불어서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납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힘든 시기죠. 그런 만큼 AI라든지 또 첨단 반도체, 우주 등 여러 가지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을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산업에 대해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분명한 스탠스겠고요. 또 미중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히토류 테마도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 호주가 히토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와 합작을 하면서 이 중국의 중국 히토류에 대한 어떤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은 미중 분쟁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지만 결국은 다가올 테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가올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중 분쟁주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걸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주들을 위주로 갖고 왔겠고요. 요런 종목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히토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노바텍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대장주죠.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종목들 한번 갖고 나왔겠고요. 자, 차트를 보신다면 주가가 아주 많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집봉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매집봉이 뜨고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 들어가면 물리고 들어가면 물리니까. 하지만 이런 매집봉들이 모여서 매집이란 건 무엇입니까? 매집이란 거는 결국은 세력이 이 힘을 모아놓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매집봉대를 쉽게 돌파할 시간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오고 있고 미중 분쟁이 다시 격화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주 쉽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20-30% 정도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 명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매집봉 미만이 얼마죠? 6,5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집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으로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의 매집 포인트와 이 종목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네, 전무님,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렇게 미중 분쟁 갈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좀 히토류 테마는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히토류 테마를 공략할 때는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의 강도와 이제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강도를 봤을 때 보통 바닥권 대비 한 60% 정도 쉽게 오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테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일반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익절을 하고 난다. 슈팅이 나오면 바로 조정을 들어가고 또 2-3달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매집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매집해서 한 달 만에 먹고 다시 나온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먹고 나오고 다시 매집한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먹고 나오고 이렇게 이 지속성 긴 이 미중 분쟁이라는 테마는 사실 트럼프 때도 나왔습니다. 2018년도 때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7년이 넘어가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대시세가 10배씩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짬짬이 모아두신다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은 내 용돈 한 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보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 BNG 스틸입니다. 최근에 성림첨단 산업 소재라고 성림첨단 산업이라는 네오디움 자석을 만드는 자회사를 갖고 있음으로써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오디움 자석을 만들고 있는 자회사가 IPO를 한다라는 거겠죠. 요즘 IPO 관련주들 야놀자 이런 거 많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히토류 테마주로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미중 분쟁주가 과연 히토류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반도체 부분도 중국이 정말 탐내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분쟁 중에서도 반도체 테마가 뭐가 있느냐를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어차피 신제품은 미국이 중국한테 팔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내가 반도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고 장비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중에 거의 한 15% 이상 올랐다가 그대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물렸다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력 입장에서는 이 개미들의 물량, 이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을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일정한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바닥을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집을 하는 종목이겠고, 이런 매집하는 종목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중 분쟁 이슈와 함께 떠오를 수 있는 종목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히토류 관련주로 유니온 그리고 IPO와도 엮여 있는 현대 BNG 스틸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경제에 따른 반도체 수혜를 받을 종목이죠. 서플러스 글로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3가지 종목을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또 이슈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소식이 한 가지 들렸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압승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또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두가 뭐 5G, 6G 이게 왜 올라갔냐, 삼성이 투자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사실 이 6G가 올라가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바로 트럼프가 점점 재선이 된다라는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전쟁을 좌지우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또 오늘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했던 것처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렸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잘 해결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더불어서 이 트럼프가 왔을 때 사실 방산주가 오를까요? 아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바로 올 것이냐. 바로 대북주의 바닥을 찍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2018년도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아직도 탈출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마리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거니까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자, 이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똑같은 구절로 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자국 우선주의를 다시 천명하겠다라는 거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를 한번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5G에 관련된 내용과 또 노후된 인프라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다양한 금융 규제, 또 이제 빅파마들이 했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다시 떠오르는 미중 분쟁과 또 이런 인프라 개선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어떤 긴장을 올리고 또 어떤 긴장을 내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긴장을 올리는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과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전선을 펼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전쟁을 할 때는 전선을 펼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결을 시킬 수 있겠고, 네옴시트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또 뭐 예를 들면은 28 전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걸 했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과 한국의 어떤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관계가 많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어떻게 보면 예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트럼프가 과거에 했었던 5G들에 관련된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5G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5G를 지금 사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 5G들은 지금 거의 바닥 대비 60-7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왜 오르는지 단순히 삼성이 투자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삼성이 투자하는데 왜 오를까요? 삼성이 투자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화웨이 걸 쓸까요? 화웨이가 글로벌 1위 통신사인 거 아시죠? 통신 장비 사는 걸 아실 텐데 화웨이 걸 안 쓰고 당연히 삼성 걸 쓸 거라는 거기 때문에 5G가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G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 5G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8년, 19년도에 거의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요 KMW라는 종목인데 쌍봉을 찍고 지금 하락을 한 지 벌써 한 4년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 거의 한 9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 바닥을 잡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제가 바닥을 잡는 구간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행동들, 트럼프가 경선을 잘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경선을 이끌어내면서 중국이 점점 도발을 격화시키면서 미국에서 화웨이 5G에 대해서는 한국을 맡겨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본격적인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겠고요. 그 랠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연초부터 약간의 어떤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5G 종목들 오늘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과 떨어지면 너무 당연하게 감사하게 받아야지, 감사하게 더 사야지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G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많이들 매수하시고서 지금 아직도 부여잡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거의 10배 정도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냥 질질질질 거의 4년 정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오늘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과거 대비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작년 10월 달에 왜 올랐는지 기억 혹시 하십니까? 작년 10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보통 우리가 악재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악재라고 보지 않는 게 그때는 아무도 이 종목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5G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 유상증자를 해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겠고, 그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돌아올 5G 시대에, 6G 시대에 어떤 공장을 짓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4년간의 오랜 하락을 끝내고 드디어 바닥을 잡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 또는 내가 아직 못 샀지만 조정을 받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종목 이제 대북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아티아이라는 철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19년, 18년 대북주 정상회담이 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뭐 당연히 말하면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심장박동 하다 보면 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뭔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악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호재에만 반응할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상승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주 천천히 계단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고요. 당연히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왔던 장바구니 종목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바로 다음인 타임특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를 확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대선 승리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5G 관련주, KMW 그리고 오늘도 강했던 에이스테크 두 종목뿐만 아니라 대북주, 대아TI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대아TI 그리고 에이스테크, KMW까지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트럼프 대선 수혜 종목을 나도 함께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 그리고 5959 입력하시면요. 우리 오경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렸던 내일 당장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함께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타임특가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타임특가 종목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왜 이랬느냐? 우리가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사고 나서 그냥 까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목이란 건 어떻게 보면 꽃 같은 겁니다. 계속 관심을 주고 뭐 가지도 잘라주고 이러면서 내 좋은 종목으로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좋은 타점이 왔다. 다시 한번 좋은 구간이 왔다라고 해서 종목을 갖고 왔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어부브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겠고 온 디바이스 어디든지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가우스 삼성 갤럭시 S24를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느껴보실 텐데요. 요거에 관련돼서 관련주가 당연히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게 많이 올랐지만 가전용으로는 어떤 게 들어갈까라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본 결과 역시나 어부브 반도체가 실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종목의 핵심은 이 반도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고객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3천만 개의 MCU 칩을 공급하기로 얘기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 기업이 수혜를 받겠지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삼성전자와 수주를 받고 실제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수량이 무려 3천만 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고점 대비 10%가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주가 눌렸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상승 이후 첫 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네박자 종목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종목이겠고요. 현재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과거에 이 구간이 뭐죠? 이제 갭 구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갭을 메꾼다라고 할 텐데요. 이 갭을 메꾸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천히 메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살짝 찍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내가 다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셔서 이 갭을 메우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겠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라고 딱 제가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요 구간이 지금 갭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역시나 거래량 역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때 매수를 했던 세력 주체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갭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메꾸다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걸리는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만 요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를 가장 저가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타임 특가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매수가 매도가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역시나 당연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청자분과 저와 인생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들고 갈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츠로 그룹의 사업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사업도 하고 또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과거 초전도체 테마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슈 없이 오르다 보니까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상태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거 소외주가 되면 나중에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당연히 다음에 우리 인생 종목이 될 수 있을 때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뭡니까? 바로 방산이라든지 또는 우주겠죠. 그래서 미래 기술인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 항공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산, 전력, 2차 전지 등 요즘 핫한 산업들을 다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습니다. 인생 종목은 당연히 탄탄한 종목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종목에서 당연히 이런 건실한 실적 그리고 하락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재료는 당연히 자회사인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이게 그냥 자회사가 아닙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과 비츠로 넥스텍은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당연히 이 기업이 하는 게 무엇이냐? 로켓 엔진을 만들고 우주 핵융합을 하고 또 방사성 가속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고요. 우주 테마는 누가 물어봐도 다 알고 있는 미래 유망 테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우주 항공청도 세워질 것이고 또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상장하게 된다면 이 기업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3월에 뉴스가 있었죠. 바로 중입자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암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겠고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가속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요 방사성 가속기 사업과 중입자 치료와 한 맥이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 테마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뭐냐? 이렇게 과거에 급등했고 나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계속 매집봉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매집봉, 하락을 하는 매집봉이 아니라 바닥을 지켜주면서 나오는 매집봉은 이 매집봉 미만 구간에서는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3월 달에 중입자 이슈가 있고 5월 달에 우주항공 테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죠? 계속 매집을 하다가 3월 달에 중입자 테마로 한번 슈팅이 나고 그리고 우주 테마 때 슈팅이 나면서 아주 강력한 시세 2번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까지 간략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2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를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요. 비츠로테크, 여러분들의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2가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5959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